안녕하세요. 자기사랑 행복학교 김서은입니다. 오늘은 EFT 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부분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의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무언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의식은 그야말로 의식하고 있는 거죠. 내가 깨어있는 상태, 예를 들어 내가 지금 강의를 듣고 있구나, 지금 배가 고프구나, 오늘은 머리가 기니까 머리를 잘라야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의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의식 바로 밑에 전의식이라고 있는데요. 이 전의식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의식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종일 뭔가 기분이 나쁘고 막 머리도 아프고 기분이 찜찜하다. 내가 왜 그럴까? 이렇게 봤더니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남편이랑 싸워서 그렇구나. 이런 거는 이제 금방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무의식이죠. 이 무의식은 한마디로 의식하지 못하는 것을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언가 똑같은 상황에서 반복되는 경험들이 있어요. 우울증이 반복된다든지, 사람들만 많은데 가면은 긴장한다든지, 아니면 뭐 남자들은 여자 앞에서만 보면 벌벌 떤다든지,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노인 남자들만 보면 피해서 돌아다녔어요. 그게 이제 대학교 때 그 동네 할아버지한테 성추행을 당한 그런 그 기억이 무의식에 저장돼 있어가지고 무의식적으로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EFT로 치유를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편안해졌거든요. 한마디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이나 심리적인 문제가 계속 재발이 되고 반복이 된다면 반드시 무의식 속에 어떤 그와 관련된 기억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정보들,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경험하게 되죠. 기억할 것도 많고요. 그렇지만 그런 기억과 경험들을 다 의식적으로 기억할 수 없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기억하기 싫은 기억들, 이런 것들은 다 무의식 속에 저장을 해버립니다. 보통 이제 무의식을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다. 의식은 수면 위에 조금 떠오른 그 빙산이고, 무의식은 그 떠오른 빙산 밑에 숨어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에, 위에 보이는 양의 8배에서 9배 정도의 크기의 그런 크기를 갖고 있는 영역이라고 하지만요, 그 넓이와 깊이는 솔직히 빙산으로 비교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을 정도이고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선조들의 어떤 기억들까지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한다는 집단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보면요, 무의식의 그 깊이라는 것은 도저히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무의식 속에 나를 행복하게 하고 힘이 나게 하는 그런 기억들만 많으면 좋은데 아닌 기억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 문제이죠. 예를 들어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기억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험에서 100점을 받았다, 1등을 했다, 칭찬을 받았다,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았다, 칭찬받았다. 이런 기억들은 굉장히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기억이지만 반대로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또 학교 폭력을 당하고 부모님이 때리고 욕하고, 커서는 갑자기 사기를 당하고 사업 실패하고 애인한테 차이고, 꼭 이런 극단적인 사건이 아니더라도요, 살다 보면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복병처럼 나타났다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기억들이 이제 무의식 속에 다 저장되어 있는데요. 행복한 기억은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상처가 된 기억들은 내가 뭔가 시도하려고 할 때마다 발목을 잡고요,
몸에 병이 생기게 하고, 뭐, 불안증이나 공황장애, 우울증, 무기력증,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기게 합니다. 일반적인 그런 심리 상담이나 인지치료 같은 것들이 효과가 미비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이유들을 이렇게 보면 무의식을 건드려주지 않고 그냥 의식적인 차원에서만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이거든요. 저도 우울증과 불안증을 30년 이상 이렇게 반복했던 사람으로서 정신과에서 병원 상담 치료를 이제 받은 적이 있는데요. 보통 가면 한 주간 기분이 어땠는지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그리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현상적으로 일어난 그 사건만 가지고 이제 다루고는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당시 많은 도움을 받기는 했죠. 가서 막 힘들었던 얘기 뭐 엄청 울면서 얘기하고 막 불안하고 막 나의 그 알 수 없는 불안과 여러 가지 슬픔들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면 그 순간에는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치료가 뭔가 근본적으로 되는 느낌이 없고 그냥 불편한 기분을 잠시 털고 온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게 제가 나중에 이런 무의식이나 이런 EFT 같은 것들을 공부하면서 그 원인이 뭘까 생각했어요. 왜 치료 효과가 이렇게 가볍게 될까? 문제는 저 무의식 깊은 심층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무의식 속에 어떤 기억이 있는지 그런 그냥 의식적인 상담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로 표현하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하니까 그 문제를 이제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핵심 이슈들을. 그러니까 재발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일반 어떤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조그만 바가지로 이제 조금씩 그 부정적이고 그런 상처 같은 기억들, 마치 우에 둥둥 뜬 기름들을 이제 걷어내는 것이라면 EFT나 아니면 그 무의식적인 그런 차원의 이런 치유법들은 석유를 이제 팔 때 시추선을 이제 뚫고 깊이 들어가서 원유를 파내잖아요. 그렇듯이 그 무의식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나에게 문제가 되는 어떤 근본 원인과 근본 이슈를 퍼서 올리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의식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무의식 상태, 즉 트랜스 상태로 들어가는 방법들은 예전부터 많이 이렇게 개발이 되었고 또 지금도 많이 실시가 되어 있는데요. EFT도 그 중에 하나고요. 종교의식, 또 이 무의식 상태로 깊이 들어가는 또 방법들이죠. 제가 어릴 때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 가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 같은 데 가가지고 막 부흥회 이런 거 있잖아요. 가서 막 엄청 울고 막 찬송가 부르면 그 어린 것이 무엇이 알았는지 엄청 울고 눈물이 막 그렇게 나면서 갔다 와서는 너무 마음이 착해지는 거예요. 막 그 내면의 그 무의식의 찌꺼기들이 다 사라지면서. 그래서 기억나는 게 제가 여름 성경학교 어릴 때 이제 갔다 와서 집에 와서 엄마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빨래를 엄마가 외출한 사이에 제가 손빨래를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에 그 순수한 내면의 본성이 막 깨어난 거예요. 아이를 셋을 키우느라 고생하는 엄마를 너무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난 거죠. 네, 그래서 근데 며칠을 못 가가지고 어쨌든 애니까 그런 경험도 있고요. 또 체면 치료도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춤과 음악 속으로 빠져들어서 춤을 추는 것도 이 트랜스 상태로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음악은 타악기가 좋습니다. 멜로디가 있는 그런 선율이 있는 음악이 아니라 북이나 드럼이나 이런 단순한 악기들을 가지고 깊이 춤을 추거나 무아지경 상태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진동 수련도 있고요. 기도를 깊이 하거나 명상. 또 무속의식도 이 트랜스 상태로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보면, 실제로 그 무속의식을 할 때 막 작두를 타잖아요. 그게 맨정신으로 하면은 정말 발이 베일 수도 있고 그게 굉장히 깊은 무의식 상태로 트랜스 상태로 들어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네, 이런 것들이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모든 명상이나 그런 수행에서 감정과 나를 분리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과 나를 동일시를 하기 때문에 그 감정 속에 매몰돼가지고, 새로운 시각을 갖지를 못하고 되게 힘들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생기게 되면, 나는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아. 그러면서 나와 화를 이제 동일시를 하게 되죠. 근데 이 동일시를 하게 되면은 뭐 좋을 게 없겠죠. 당연히. 예, 그 상태에서 기분이 엄청 나쁘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심하게 받고, 예, 그러면서 뭐 뒷목도 굽고 머리도 아프고, 때로는 하지 말아야 대한 말을 하기도 하고, 극단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폐를 가할 수도 있고요. 근데 내가 감정과 나를 분리를 하게 되면 내가 화가 났구나, 내가 화 자체가 아니라 내가 화라는 감정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이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알아차림을 통해서 화라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바라보면 객관화할 수 있어서 그 안에 이제 매몰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리하는 과정이요, 단순히 감정에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그냥 감정과 나를 분리해야지 해서 절대 되지 않아요. 어떤 것이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있는 그대로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생각과 감정 역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라는 것은 흐르는 것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들을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억누르거나 무시해버리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나에게 알아달라고 떼를 쓰고 계속 끈질기게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정적인 힘겨운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러면 놓아버리면 우리가 감정과 나를 분리하게 되고 판단과 분별해서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무판단의 상태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인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이거는 좋고 저거는 싫고, 저 사람은 이상하고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나는 이게 좋고 나는 저게 싫고,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짓거리는 내부에 비판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 내부의 그 목소리, 끊임없이 제잘되는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 소비와 낭비가 굉장히 심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안에 집중하는 게 바로 몰입의 상태인데요.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머릿속에 그 생각들, 될까 안 될까,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좋을까 나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판단들을 꺼버렸을 때 그냥 있는 그 자체로 즐기면서 몰입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EFT는 그래서 모든 생각과 감정을 수용하고 놓아버리고 무판단의 상태로 행복하게 사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경락 1편에서 경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락을 EFT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몸의 경락을 열어서 에너지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것. 그래서 평소에 꼭 EFT라는 기법을 쓰지 않더라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두드려주는 것이 아주 건강에 좋고요. 혈액순환에도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몸을 두드리는 것 자체가 경락을 열어주는 것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또 그 순간 내 몸에 관심과 집중을 해주면서 몸의 감각을 굉장히 예민하게 깨워주는 거기 때문에 온몸을 한번 두드려 보세요. 수시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손바닥도 좋고 손끝도 좋습니다. 그래서 두드려 주는 것이 생활화 하시면은 참 좋고요. 그 다음에 또 경락을 열어서 트랜스 상태로 만들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쉐이킹 테라피,
진동수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진동수련은 온몸을 이렇게 떨면서 음악에 맞춰서 부르르 떨면서 그냥 음악에 몸을 맡기고 그야말로 진동을 하는 건데요. 이 진동을 하고 몸을 떠는 행위는요, 아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아주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반응이에요. 예를 들어서 치타에게 공격당한 뒤 이제 그 사슴이요, 치타한테 공격을 한번 이렇게 목을 확 물렸다가 그 치타가 그냥 놔두고 이렇게 가버리면요, 죽을 고비를 이제 넘기고 나서 그 사슴은 공포심을 치유하는 방식이 진동을 통해서 치유를 합니다. 먼저 배를 막 크게 부르기면서 심호흡을 하고요. 심호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마음을 안정시키고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는 기본적인 어떤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호흡을 한 뒤에는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그 죽음의 트라우마에서부터 셀프 치유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대체의학 병원에서 일을 할 때 틱 증상이 있는 아이들을 이제 많이 봤었거든요. 눈을 이제 깜빡깜빡 거린다든지, 몸을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든지, 막 온몸을 떨고, 심지어는 욕틱도 있어요. 욕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제어가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보면 불안과 긴장이 심해지면은 이 틱 증상이 일어나는데요. 틱은 자동 발생적인 이제 진동수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이 그 긴장과 불안을 털어내기 위해서 틱을 통해 진동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걸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틱 증상이 심한 아이들 어머니들과 이제 상담을 하면 좀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어머니들이 굉장히 좀 소위 이제 깐깐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아이한테 학원을 막 과도하게 돌린다든지 학업을 강요한다든지 엄마 뜻대로 아이를 조종하려는 그런 억압적인 그런 부모일 경우에 그 특징상이 더 유발되는 것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막 다리 떨고 발 떨면 재수없다고 목 따라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라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치유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다리 떨고 막 불안할수록 다리 떨고 손 떨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몸을 막 부르르 떤다든지 춤을 추다든지 아무 생각 없이 어떤 형식이나 규칙 없이요, 몸을 막 움직이는 것도 경락을 열어서 우리가 이 무의식이 억압된 생각과 감정들을 정화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EFT에서는 수용하고 흘려버리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저항할수록 고통은 커지게 됩니다. 고통에 이제 공식이 있는데요. 고통은 아픔 곱하기 저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고통은 아픔, 즉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면 뜨거 하면서 그 자체로도 되게 아프잖아요. 예를 들어 굉장히 슬픈 일을 겪었다거나 아니면 어디 상처를 입었다거나 그러면 그 상처대로 그것 자체로도 되게 아픈데요. 그 아픔이나 고통에 저항을 하게 되면 고통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아픔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고 빨리 회피하려고 하면, 반대로 그 고통에 대해서 저항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고통이 줄어들게 되죠.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놓아버리고 있는가, 그것을 보려면요, 몸의 느낌을 알아차리면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고통에 저항한다. 고통에 저항할 때 이 몸의 느낌은요, 온몸이 근육이 경직이 됩니다. 그리고 두통이 올 수가 있고, 복통, 그리고 가슴이 답답해지고요, 소화 불량이라든지 목과 어깨 결림이 심해지고, 또 만성 통증과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당연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 아픔에 대해서 저항하면 고통은 더욱더 커진다.
반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아픔에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고통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 원리에 입각해서 EFT에서 하는 중요한 학원을 수용 학원이라고 합니다. 저항을 내려놓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EFT의 수용 학원을 따라하는 건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손날점을 두드리면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손날점을 두드리셔 놓고 몸에 두드리고 싶은 머리도 좋고 뭐 얼굴도 좋고 배도 좋고 가슴도 좋습니다. 한번 두드리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어떻게 하냐면 수용하고는 나는 비록 뭐뭐뭐 하지만 나는 나를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바로 수용학원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어떠한 고통 속에 있든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런 감정과 생각을 느끼는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자기 사랑이 연습이 잘 안 되시거나 자기를 수용하는 힘이 약하신 분들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라는 말에 굉장히 저항감이 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받아들입니다. 그냥 인정합니다.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 빼고요.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EFT에는 무조건적인 자기 사랑과 받아들임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어떤 좋은 치료법이라도요, 어떤 좋은 수련법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사랑과 수용하려는 마음이 바탕이 될 때 깊은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면에서 있어서 EFT는 그런 자기 사랑, 무조건적인 자기 사랑과 수용이 전제되어 있는 그런 치유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수용학원, 어떤 상황에서도 넣을 수 있는 수용학원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 수용학원은 최인원 원장님의 5분의 기적 EFT에 나와 있는 문구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손날점이나 가슴이나 아무데나 두드리면서 한번 저랑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돈이 있든 없든 아프든 건강하든 잘났든 못났든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언제 어디에 있든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를 힘들게 한 모든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려놓으며 이 세상과 우주에 감사하며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새로운 변화, 내가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선택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사랑하는 이런 문구를 통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려놓아지는 것들을 이제 조금은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EFT 특강 2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고